일단 볼록 렌즈에 의한 상,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자, 볼록 렌즈는 너희가 봤듯이 어떻게 생겼느냐?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걸 갖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 다 지워. 요만큼 남은 게 볼록 렌즈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원과 원이 포개졌는데 이렇게 볼록 렌즈가 생겼다는 거지. 그럼 왜 볼록 렌즈냐?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 어이구야 중간에 앞발배처럼 볼록하네. 이렇게 볼록 렌즈. 이랬나? 그럼 사실은 볼록 렌즈는 중간에가 뚱뚱하고 양옆에가 중간보다는 가늘면 볼록 렌즈야. 무슨 얘기냐? 얘들도 볼록 렌즈라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볼록이다. 중간에 게 뚱뚱하고 가에 게 얇으면. 됐지? 자, 그러면 볼록 렌즈는 누가 껴? 할아버지, 할머니, 노안. 노안. 왜냐? 아직 시험 친 학교도 있고 안 친 학교도 있으니까. 노안이 꼈다. 맞지? 근시다, 원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고? 이래 본단 말이야. 원시. 멀리 건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건 못 보더라. 원시. 됐습니까? 그런데 볼록 렌즈는 좀 특이한 게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하긴 했는데 까먹었지 싶은데 좀 전에 살짝이 들었잖아.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느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느냐, 아예 다르게 보여. 아예 다르게 보여.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 거꾸로 보여. 거꾸로 보여. 근데 쌤이 멀리가 얼만큼 멀리예요? 아, 원칙은 있지. 공식은 있어. 가까이 있는 거 크고 바로 보여. 그럼 그 가까이가 얼마나 가까이요?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쌤 좀 전에 원을 그렸다가 지웠잖아. 원을 양쪽에 이렇게 그렸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렌즈까지가 길이가 있는 거라. 자, 혹시 너희들 파일에 오른쪽 위쪽에 혹시 볼록 렌즈라고 보이나? 볼록 렌즈 두 개의 원이 겹쳐진 부분과 같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거. 말 되겠나? 두 개 겹친 것처럼. 근데 렌즈 중심을 센터 C1, 센터 C2라고 했고 여기를 잇는 선을 뭐란다? 광축이란다. 광축 동그라미.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가 봤을 때 C1, C2가 있는데 초점이라고 있지. 맞지? 여기 C1 이쪽에 쭉 연장을 해서 여기 C2 있을 건데 C1, C2 말고 초점이라고 보이지 않나? 근데 초점이 얘들아 이게 포커스 해서 얘들도 소문자 F를 쓸 거야. 소문자 F를 쓸 건데 중요한 게 초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나? 맞지? 그림을 보니까 그렇지 그지? 여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도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볼록 렌즈의 양쪽에 초점이 있다. 됐습니까? 양쪽에 초점이 있다. 얘를 명심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왼쪽에 거 이제 잠깐만 쌤 설명을 할 건데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쌤이 그런 얘기 했다. 여기는 공기다. 빛은 매질이 없었을 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맞지? 매질이 있으면 매질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겠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근데 빛은 여기 뭐로 돼 있냐면 유리로 돼 있거든. 유리 안에서 빨라질까 느려질까? 빛은 느려지겠지. 아무것도 없어야 잘 가니까. 지금 안경 껴라. 안경 껴라. 자, 그러면 빛은 아무것도 없어야 잘 가는데 렌즈가 있으니까 다른 매질이 있으니까 느려질 거란 거지.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꺾여야 되겠지. 꺾여야 되는데 쌤 아까 법선이라고 이야기했나? 법선. 쌤 항상 중요한 건 파란색이거든. 나는
그러면 매질의 경계에서 경계와 수직을 이루는 법선이 있어. 법선이. 이렇게. 됐겠나?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기에 있던 빛이 렌즈 안으로 와야 되지. 빨라져, 느려져. 유리 안에서 느려. 공기가 빠르고 유리에서가 좀 느려져. 아까 쌤이 끝에 하기 전에 왜 빠르게 하고 속력하고 각도하고 막 얘기했지, 그치?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크고 속력이 느리면 각도가 작아져. 이랬나? 그러면 이 파란색 법선 있지? 파란색 법선하고 빛이 이루는 각도가 있었어. 됐습니까? 들어오면서 이 각도가 커져야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그럼 작아지기 위해서는 똑바로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작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되겠지. 이러겠나?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보통 프리즘으로 이야기를 잘해줘. 이 곡선보다는 그리기 편하니까. 그러면 레이저 빛을, 빨간색 레이저 빛을 보냈대. 됐지? 그러면 경계면이 흰색이었을 거고 이게 경계면이었을 거고 경계면에 대해서 무슨 선이 있어야 돼? 법선이 있어야 돼. 법선.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법선이 생길 거고 법선이 생겼다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있지. 맞겠나? 법선과 이루는 각. 근데 여기 이제 들어와야 되지. 공기 중에서가 빠를까? 유리 중에서가 빠를까? 공기에서 빨라? 유리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유리에서 오면 느려졌지. 각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각도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럼 선이 어디로 가야 돼? 빨강색 선이 요렇게 갈까? 잘 안 보이네. 이 위로 이렇게 갈까? 구분 잘 안 돼 싶은데 똑바로 갈 수는 없어. 똑바로 갈 수는 없어. 그치? 똑바로 갈 수는 없고 아래로 가야 되겠나? 위로 가야 되겠나? 아래로 가야지. 항상 파란색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져야 돼. 무조건 법선하고 이루는 각인데 빨간색 레이저 빛이 오다가 어떻게 파란색하고 이루는 각도가 작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쌤이 어떻게 외웠느냐? 프리즘 있었을 때 그럼 돋보기. 얘는 프리즘 2개 붙인 것 같지 않나? 프리즘 2개 붙인 것 같지? 그럼 프리즘 놔두면 빛이 들어오다가 넓은 데로 꺾여. 넓은 데로 꺾여. 됐나? 일부러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린 거지. 그 다음 여기서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지. 나갈 때 어떻게 될까? 또다시 법선이 필요해. 법선. 법선에서 나갈 때 각도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각도가. 여기가 어디? 유리. 어디 중으로 나갈 거야? 공기 중으로 나갈 거야. 공기 중으로 나가면 각도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빨라져? 느려져? 대답. 빨라져? 느려져? 주원아,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그럼 각도 커져? 작아져? 헷갈릴 거 없어. 커질 때 다 커졌어, 동시에. 그치? 빨라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커지고 다 커졌지? 뭘 고민해? 그럼 올 때 빨라져야 되지. 그럼 각도가 요 이루는 각도보다 더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빛은 오다가 넓은 데로 꺾였다가 그 방향으로 계속 꺾여. 얘를 기억을 해야 돼. 원리는 이렇게 돼. 빠른 매질에선 각도가 크고 느린 매질은 각도가 작아. 그치? 분명히 어떤 애들이 그러고 있을 거야. 와, 나 머리 좋다. 쌤 설명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결론만 외우면 되는데. 나중에 독이 돼. 그 과정을 배워놔야 돼. 어떻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분명히 빠른 매질이 공기였고 유리는 장애물이 있어서 좀 느렸다. 빠른 쪽이 각도가 컸고 오면서 각도가 작아져야 되는데 기준은 법선이었다. 이렇게. 그래.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고 슬기로워 보일 때가 있어. 나는 중간 과정 무시하고 결론만 딱 얻었어. 축구 경기 보고도.
경기 하나도 안 보고 나중에 결승전 골 들어가는 거 하이라이트만 딱 보고 나는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가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알겠나? 자, 바레 돋보기 볼록렌즈입니다. 볼록렌즈. 상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얘가 동그랗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만했을 거 아니야? 원이면. 맞지? 원 이만했을 거야. 그럼 초점이 어디냐? 여기 센터에서부터 절반 잘라서 거기가 포커스 초점인 거야. 그러면 아까 이쪽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초점이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초점이 두 군데 있었을 것 같고 너무 높이 그렸는데 자 빛이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빛을 보냈더니 사실은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거든. 근데 과학자들이 그 약속을 해서 중앙에서 꺾이는 걸로 이야기하자. 너무 복잡해지니까. 된다? 그러면 왔다가 넓은 쪽 꺾이고 또 꺾였지. 결국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초점에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야. 초점에서. 근데 이게 반틈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하니까 이렇게 오다가 똑같이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더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S.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여기서 나간 빛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초점이 있었으면 여기도 초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간 빛은 이렇게 보냈잖아. 그럼 걔가 광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또 가더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가 오고 가고가 똑같이 일어나. 근데 여기 초점에서 나간 건 광축과 나란히. 이게 공식이야.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빛의 경로를 광선 추적법으로 빛이 어디로 가는지 요걸 표시를 해서 그 모습,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낼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있으면 이런 상이 생기고 어떤 거리에 있으면 이런 상이 생긴다. 얘를 하는 거라고. 됐나? 그러면 일단 광선 추적법의 공식이 첫 번째. 첫 번째. 광축에 나란하면 얘는 초점을 지난다. 빨강색 끄었는 거. 광축. 여기에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초점을 지난다. 됐나? 두 번째.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광축에 나란하다. 선생님,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지, 그지? 근데 그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야. 됐나? 세 번째 거. 중심.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냥 그대로 직진한다. 똑바로. 됐습니까? 자, 일단 광선 추적법의 공식은 요거거든?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선생님 보여줄게. 보여주는데, 자,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아까 멀리 있으면 거꾸로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똑바로 보인다 그랬지? 혹시, 이게 너가 무슨 글자지? 발을정. 정립, 허상, 발을정, 설립. 똑바로 서 있는 허상이 있다. 이게 우리 언제 쓰냐면 VR 같은 데 쓸 거다. VR 같은 데. 가상현실 카메라 보고 할 때. 그럴 때. 실물보다 작은데 훨씬 확대돼서 내 눈에 보이게끔. 정립허상. 요 말을 외운다. 정립허상. 정립허상하고 반대되는 게 도립실상. 지금 과학은 웬만하면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 정립허상은 정. 발을 정자라 그랬지. 그럼 도립은 서 있는데 뒤집어졌어. 거꾸로 선 거지. 아까 우리 저기 간판에 있는 글씨 봤을 때 글씨가 거꾸로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걔는 도립. 가까이 있는 거 쓰면 종이컵 보여준 건 얘는 똑바로 글씨 보였으니까 정립. 이러나 정립허상, 도립실상. 뭐라고? 정립허상, 도립실상. 말로 외워야 돼. 다시 뭐라고? 정립은 허상, 도립실상. 정립허상, 도립실상.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도립실상. 잠깐만. 그럼 정립, 도립은
대충 이해가 됐지? 똑바로 있다, 거꾸로 있다. 허상, 실상은 뭐냐? 실제로. 허구. 들어봤지, 그지? 그럼 이건 허상은 뭐냐면, 빛의 연장선. 얘는 실상은 빛이. 자, 쌤 설명할게. 아까 여기 광선 추적법 3가지 있다 그랬지? 이 선이 3개가 만나는 데서 상이 생기거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자, 쌤 요건 쌤 지금 안 지우고 보여줄게. 자, 바래. 일단, 돋보기가 있어.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 이렇게 광축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쯤에 초점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초점보다 원의 중심은 그럼 여기 EF 있는 데거든. EF 있는 데인데, 초점보다 가까이 있는 화살표가 있어. 자, 잘 봐야 돼.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할 거라고. 화살표는 아니라 위에 끝부분이 있고 아래 끝부분이 있지. 맞지? 아래에 있는 끝부분은 이렇게 나란하게 갈 수밖에 없어. 빛이 렌즈 중심한테 가면 그대로 직진이지. 여기서 나온 빛이 렌즈 중심으로 가고 렌즈 중심에 가면 그대로 직진이지. 그 다음 얘가 렌즈 중심이 아니라 광축에 나란하게 가도 똑같지. 그래서 여기 거는 어쨌든 나중에 이쪽에 어디가 있을 거라. 이 축에. 자, 화살표 위쪽 뾰족한 부분 있지? 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얘가 광축에 나란하게 빛이 오면 걔는 어딜 지나야 돼? 광축에 나란 초점 지나야 되지. 조금 잠깐만. 오른쪽 초점 지날까? 왼쪽 초점 지날까? 오른쪽. 맞아. 오른쪽. 빛이 와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야지. 맞지? 빛이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꺾여서 지난다. 됐나? 그 다음에 또 초점 지난 거 말고 3번 해봐. 3개 중에서 2개만 만나도 돼. 지금 설에 여기서 렌즈 중심을 지난다. 렌즈 중심을 지나 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쌤 조금 삐뚤어지긴 했다마는 야, 근데 이래갖고 만나겠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온 빛이 만나는 데가 있어야지 거기가 다시 생겼는 상을 뾰족한 부분이 되거든. 이래 못 만나겠지. 못 만나니까 얘를 갖다가 거꾸로 연장을 하는 거야. 거꾸로 연장을 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 점이 여기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어차피 이 부분은 다 여기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들보다 빛의 연장선이 만났지. 똑바로 서 있지. 정립허상인 거야. 정립허상이다. 됐습니까? 요 집에서 그려야 될 건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그라미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초점이 있고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광축에 나란하게 오면 초점을 지난다. 그리고 렌즈 중심으로 쫙 오면 그대로 직진한다. 못 만나겠네. 만나야 될 거니까 거꾸로 갔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요 생긴 걸 뭐라 한다고? 정립, 허상. 그럼 어디에? 초점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실물이 있으면, 뭐는 상은 정립, 똑바로 서 있는데 허상이다. 크다. 이랬습니까?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두 번째 게, 요걸 일단 다시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건데, 그 다음. 자, 잠깐만.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실물이 초점보다 멀리 있는 경우를 할 거야. 실물이 초점보다 멀리 있는 경우.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광축이 있고, 광축 삐뚤다.
여기 광축이 이렇게 있고, 광축이 있고, 렌즈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렌즈가 있었다. 그럼 쭉 했을 때, 뭐, 이 정도 초점, 이렇게 되겠다. 이제 초점이 있었으면 EF, 이 정도. 이렇게 될 거거든. 물체가 F, 이 뒤에 EF, 이렇게 있을 건데, 자, 만약에 F보다 먼 쪽에 쌤이 파란색 물체를 놔뒀대. 그치? 그럼 자, 여기 거 광선 추적법. 빛 어떻게 될까? 일단, 광축에 나란하게 와야 된다. 광축에 나란하게 와야 된다. 어디를 지나야 돼? 초점을 지나야 돼. 광축에 나란하게 오면 얘가 초점을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됐지?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돼? 3번, 렌즈 중심으로 올 거야. 렌즈 중심으로 오면 저기서 온 게 여기까지 와야 되지? 맞지? 저기서 온 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쫙 이렇게 갈 거라고. 선생님 지금 여기 위치가 요즘 조금 넓게 찍혀서 더 많이 온 것 같아. 자, 쌤 여기 잠깐만 들어봐래. 렌즈가 있었었고 요쪽에 F가 있었다. F에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잘 들어봐래. F에 물체가 있으면 얘가 와서 이 빛이 렌즈 중심에서 F까지 가야 되지. 잘 들어야 된대. 잘 들어야 된다, 치영아. 여기 요렇게 F까지 가야 되지. F까지. 됐나?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게 렌즈 중심으로 가야 되지. 렌즈 중심으로. 요렇게 가야 될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요 거리가 F, 요 거리가 F 아니야? 평행사변형 아이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만날 리가 있나 없나? 절대 못 만나지. 그래서 F에다가 물체를 두면 상 자체가 안 생겨요. 초점에 딱 갖고 하면 상 자체가 안 생겨요. 이러나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항상 어떠냐면 여기에 정리버상 물체가 요 사이에 있으면 똑바로 있었지. 갑자기 안 생기더니 그 뒤로 갔을 때는 돌이 거꾸로 되는 상이 생길 거야. 거꾸로 된 상이 생겼는지가 여기 있는 거야. 사실 쌤 그림이 여기서 이거 조금 멀어서 그런데 조금 멀어서 어쨌든 간에 여기 그럼 빨간색 파란색 맞는데 이렇게 상이 생기겠지.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똑바로 있어? 거꾸로 있어?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말 되겠나? 거꾸로 뒤집어졌다. 아까 F에다 물체 놔두면 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맞지? F에다 물체를 두면 상이 생기지 않고 이보다 멀리 있으니까 상이 와서 요 파란 선 있었지, 그지? 파란 선 다음에 빨간색 쭉 갔으니까 만났지? 맞지? 자, 그럼 잠깐만. 지금 작게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 작게. 이렇게 있었을 때 초점. 됐나? 만약에 초점이 있었으면 어디까지? EF까지 있다고 치자. 됐지? 여기에 물체가 있었다. 여기 물체가 있었다. 광축에 나란하고 그리고 초점을 지나서 올 거다. 맞겠나? 초점을 지나서 올 거다. 자, 그때 여기 EF에 있으면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와서 EF에 똑같이 거꾸로 된 상이 생긴다. 이해됐나? 자, 물체를 어디 뒀어? F에 뒀지. 상이 있다 없다? 없다. EF에 뒀다. EF에 뒀다. 어떻게? 똑바로야 뒤집혔어. 뒤집혔지. 근데 거리 봐봐. 어디 생겼다? 건너편 EF 지점에 생긴 거야. 크기가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같은 크기가 생겨. EF에 있으면 실물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상이 생길 거라고. 상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 이거보다 멀리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멀리 갖고 가면 겹쳐서 쌤 하나만 그릴게.
이거보다 멀리 가지고 가면 노란색으로 좀 그릴 건데 이 노란색 선은 똑같겠지. 그 물체 그대로니까. 맞지? 렌즈 중심 지나서 요 선 지나는 거 완전히 똑같겠지. 맞겠나? 그런데 자, 이 끝에서 렌즈 중심 지나는 건 파란색으로 할게. 렌즈 중심 여기 지나야 된다. 됐지? 렌즈 중심 지나게 요렇게 오면 여기 요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서 생기네? 커도 작아져. 실물보다 작지? 그래서 간판 저 멀리서 봤을 때, 멀리 거 봤을 때 상이 똑바로 있다, 거꾸로 있다. 거꾸로 있고 글씨가 작아져 보인단 말이야. 작아져 보인다. 말 되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 이렇게 멀리서 봤지? 이게 뻗어서 더 간판을 봐라 했잖아. 왜? 렌즈가 있었으면 렌즈에 초점이 있고 EF가 있을 거잖아. EF보다 멀리서 이렇게 내가 보면 분명히 EF보다 먼 데서 저 멀리 거 보면 상이 작고 뒤집혀 보일 거라고. 말 되겠나? 예. 무슨 얘기냐? 내가 렌즈 들고 있었고 저 멀리 물체를 보면 얘가 와서 내 눈앞에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말 됐나? 자, 마지막 정리를 할게. 이 모든 걸 정리를 하면 어떠한 상황이냐?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아직은 안 익숙하겠지만 최대한 자, 요것만은 기억을 해야 된다. 일단 광선 추적법이라는 게 있다. 그럼 빛이 광축에 나란하게 나오면 초점을 지나야 된다. 반대쪽도 대칭이기 때문에 초점에서 나온 건 광축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애는 무조건 직진. 쫙. 어디서 가더라도. 렌즈 중심 가는 건 쫙 직진. 그리고 이건 항상 해보면 세 점이 만나는 곳은 무조건 두 점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최소 몇 개? 세 개의 선이 만나면 거기에 누가 생기느냐? 상이 생겨. 근데 그 상이 어땠느냐? 정립허상, 도립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정립허상 똑바로 서 있다. 크게 보이는 거. 우리 돋보기. 똑바로 있는 거. 가까이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거. 됐지? 그리고 도립실상. 도립, 정립, 한국말 말고 정립만 발을 정자 저거. 자, 우리 투표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할 때 그때 정립허상 발을 정자 썼었는데 그거 바로 있다. 정립. 거꾸로 있다. 도립. 됐어? 그러면 자, 결론은 요거였단 거지. 만약에 여기 렌즈가 있었고 렌즈보다 F 거리, EF 거리, 그리고 EF보다 먼 거리. 물체를 F보다 가까이 F의 위치, EF하고 사이에 EF 위치, EF보다 먼 거리에 둔다. 그나 물체를 두는 위치가 렌즈에서 F 초점까지, 초점에서 초점 2배까지 그 바깥쪽 여기 두면 상이 어떻게 생겼냐? 일단 요 안에 뒀을 때는 어떻게 돼? 몰라요. F에 두면 확실한 건 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과학에서 뭔가가 딱 사라졌다. 0이다. 좌우는 완전 반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정립이고 저쪽은 모두 다 도립이구나. 여기는 다 똑바로 있고 여기 물체를 주면 똑바로 된 상. F 넘어서는 무조건 거꾸로 된 상. 됐지? 오케이. 그러면서 완전 바뀌는 게 물체를 여기서부터 점점점 멀리하는 거라. 자,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를 해줬겠지만 어떻게? 물체가 있지? 지금 렌즈가 있고 물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커지냐 작아지냐는 거다. 렌즈가 있고 물체가 뒤로. 렌즈가 있고 이 카메라에 보이겠나? 기다려봐봐. 잡히나? 렌즈가 있고 카메라, 물체가 멀리. 커지나 작아지나? 상에 보이나? 이렇게. 상에 거 있나?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상이 커진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물체가 멀어질 때 상이 커졌지. 물체가 멀어질 때, 나의 분필. 물체가 멀어질 때 상이 커진다. 그러면 물체를 이 밖으로 멀리 하니까 상이 커진다. 그리고 아까 너희들 EF에 있을 때 완전히 크기가 상이랑 실물이랑 같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 실물보다 컸다가 이렇게 사물을 점점 멀리하면 상의 크기가 작아져. 이랬습니까? 여기까지는 커졌다가 상이 사라졌다가 사라지니까 정립, 도립 다른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EF일 때 실물하고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전엔 컸겠지. 컸다가 쭉 작아져서 계속해서 작아질 거다. 이랬나?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5개 영역으로 나눠서 가까이 했을 때 초점이었을 때 EF가 되었을 때 실물과 같다. F에서부터 상 없을 때부터 쫙 멀리하면 점점점 작아질 거다. 여기서부터는 커졌고 여기서부터는 상을 멀어지게 하면 상이 작아진다. 실물을 멀리하면 상이 커지고 상이 작아진다. 말 되겠나? 이해됐습니까? 이건 필기를 다시 해야 된다.